독서영토 서울대 보내는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연한 것에 주목할 때 아이들의 사고력은 커집니다. 크고 작은 산으로 빼곡히 들어찬 우리나라를 여행하면 사느리를 따라서 곱게 뻗은 도로가 쉼없이 이어집니다. 아래쪽 계곡에는 도로를 받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있을 테지요. 줄기차게 이어지는 긴 터널과 골짜기 위에 있는 견고한 도로들, 거침이 없습니다.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인프라는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가면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와 터널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는 서울대 대학원을 2018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직후 정부 ODA 사업을 맡아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ODA는 우리말로 공적개발 원조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국가 대 국가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세기 중반에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원조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큰아이가 보내온 사진입니다. 큰아이가 맡은 지역이 우리나라 도지역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지역사업소에 출장을 갈 때면 이런 도로들을 타고 갑니다. 이런 길로 출장을 다니면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처음 파견지에 갔을 때 여기 올 때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했어요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큰아이가 속으로 부모님에게 내가 설득을 당했구만 했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씩씩하게 보냈을 뿐입니다. 아무튼 보낼 때는 그래 내 꿈을 쫓아가거라 응원하면서 보냈는데 배탈도 자주 나고 디스크에 문제도 생기고 멀리 있는 아이가 아프니까 걱정이 되네요. 비가 오면 도로 전체가 진흙벌이 된다고 합니다. 큰아이도 우기 때 사업지를 방문하면서 차가 진창에 빠져 무척 고생했다 합니다. 우기 때는 도로가 아예 사라져버린 사업지도 있다 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깔끔한 상태로 언제든지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같은 건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나라는 20세기 중반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끊임없이 상품 이치를 바꿔서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상품들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게 하려고요. 저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책을 집안 여기저기 놓아두고는 했는데요. 특별히 여행을 갈 때면 다리나 터널처럼 덩치가 큰 인프라에 관한 책들을 눈에 잘 띄도록 놓아두었습니다. 바로 이런 책 같은 거요. 큰 건축물.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 맥클레이고요. 소년 한길에서 출판했습니다. 저자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글도 참 맛깔나고 그림도 매력적입니다. 결코 맛깔날 수 없는 과학적인 내용들을 입에 침이 고이게 잘 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에 건설된 채널 터널을 한번 볼까요? 78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채널 터널은 1994년에 건설되었다. 여러 세기에 걸친 불신으로 결국은 오랜 전쟁까지 치러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뱃멀미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잡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8,000년 이상 갈라놓았던 바닷물은 툭하면 거친 파도가 일었다. 페리오를 타고 항해를 하고 나면 그 고생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대영 제국은 방위 목적으로 이 백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덕분에 여행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이 백기를 지날 때마다 공중에 구토를 하거나 구토를 참느라 난간을 붙잡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결국에는 터널을 만들자는 제안이 채택되었다. 머릿속에 난간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복잡한 지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영화 덩케르크를 아이와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덩케르크는 크리스토프 놀런 감독이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여만 명의 연합군 병력을 영국으로 탈출시킨 다이나모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독서를 할 때 영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영화는 평면적인 지식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기 쉽게 해줍니다. 지식은 이야기와 연결될 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 영화는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33만 8,226명의 연합군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를 긁어 모아서 9일 동안 구출해낸 이야기입니다. 이 작전으로 전면 패배의 위기에 내몰리며 움츠러들었던 연합군의 사기가 크게 올라서 이후에 대반격을 가능케 합니다. 당시 세계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렇게 구한 젊은이들을 다시 전장에 내보낼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해안에 고립되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적군에게 짐승처럼 사냥당해서 죽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대신 국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귀함을 원하는 정말 기이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화 덩케르크와 함께 영화 다키스트 아워도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018년 조 라이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덩케르크 탈출을 가능케 한 다이나모 작전을 결단하는 총리 처칠의 고뇌와 당시 긴박했던 정치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지식이 책과 영화로, 영화에서 영화로, 다시 영화에서 책으로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면 마치 넓은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강력한 자석이 주위의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의 지식이 다른 지식들을 끌어당깁니다. 아이들의 지식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사건들로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지식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재미를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덩케르크를 보고 나면 영국이 대륙과의 사이에 놓인 해협을 본성 외곽의 방어용 해자처럼 두고 싶어 했던 이유가 한편으로는 수긍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연한 것에 주목할 때 커가는 사고력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서울대 보내는 책 읽기 2번째 시간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